안녕하세요. 중위만 4년한 꼴통장교 부술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방TV에서 2024년 강군의 조건으로 인권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봤었습니다. 군 출신은, 군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대학의 교수, 법 전문가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그런 인권이 군대에서는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듯이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인권, 뭐 기본권 이런 게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군대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군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민주적인 군대는 있어도 군대 안에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어떤 뭔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지,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뭐 투표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휘관의 판단하에 밑에 있는 인원들은 그 지휘관 판단이 옳지 않더라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에서 봤을 때 몇 가지 제가 이제 봤을 때 의아한 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혹한기 훈련입니다. 혹한기 훈련. 제가 군생활 육군 보병으로 하면서도 가장 힘든 훈련 중에 뽑히는 게 혹한기 훈련과 그 다음에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과 혹한기 훈련. 그래도 뭐 한 51%, 49대 51 정도 유격보다 혹한기 훈련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든 훈련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혹한, 강원도, 제가 인제인데 강원도 또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이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추위와 싸워야 되는, 추위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요즘 혹한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전투력이 상승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 사람들을 막사에다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따뜻하게 난로를 틀어놓고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막사에 모아가지고 식사를, 따뜻한 밥을 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막사에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위치가 발각되었을 경우 포탄 한 발로 모든 인원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한기 훈련할 때도 모든 병력들이 소산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식사를 이제 추진하는 데에서 전술적으로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은 다 같이, 한 개 분대가 다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한 3명, 4명, 많게는 4명이지만 보통 3명끼리 나눠서 3명이서 먹고 나머지 인원들은 경계를 쓰고 그러면서 교대로 먹죠. 그러다 보면 식사된 것들이 처음에는 뭐 따뜻할지 몰라도 저희한테 그 왔을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국 같은 거는 얼고 밥도 딱딱해지고 짜장밥 같은 경우도 짜장이 얼고, 하지만 이제 핫팩이나 뭐 이런 것들로 녹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얼음을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주둔지에서 생활할 때는 따뜻한 밥과 뭐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전장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1박 2일 어떻게 보면 공격 방어 간에 1박 2일을 연속으로 하거든요. 직결지 행동, 준비태세 하고 나서 직결지 행동하고 나서 공격과 방어를 이제 위치에서 할 때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뭐 주먹밥을 먹든 전투식량을 먹든 전술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전쟁이 났을 때 그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이지 않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한기 훈련은 똑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거는 봤을 때 인권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공격을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방어가 진행되는 상황 4박 5일 중에 전투 휴식을 제외한 1박 2일 정도에 되는 그런 시간 동안은 전술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은 추위를 극복하는 훈련이지 추위로부터 장병의 복지를 위해서 보호하는 훈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입니다. 위장. 지금 보면은 한국 군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전부 다 이렇게 안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걸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장을 하지 않고 안면 마스크를 하면은 방독면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방독면 쓸 때. 방독면, 적의 하생방 공격에 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안경 쓴 사람도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경 쓰고 그리고 안면 마스크까지 한 상황에서 바로 위에다가 방독면을 쓸 수 없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벗어야 되고 안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독면을 썼을 때 쓰기 전에 다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식사하는 인원들 보면 안면 마스크를 한 상황에서 밥을 못 먹죠. 그럼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벗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노출되는데 그때 적이나 어떤 저격수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 된다면 바로 얼굴에 이렇게 빛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화이바와 전투복과 다르게 얼굴이 노출되면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원래는 부대 마크 저희가 노도 마크 그 다음에 계급장 이런 것들이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제 빨간색에 파란색이었고 계급장 같은 경우 흰색이었고 근데 이걸 다 바꿔진 이유가 저한테 일부러 사격을 할 때 병사보다는 간부를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전술적으로 검은색으로 다 가렸는데 왜 지금 한국 군인들은 위장 크림을 바르지 않고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술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진 하나를 볼 건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뭘 볼 수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군과 한국군은 바로 분간이 갑니다. 한국군은 얼굴에 하나의 위장도 없이 깨끗합니다.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군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의 어떤 그런 미군과 한국군은 확실히 전술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 나라를 방어하는 전술보다는 다른 나라에 가서 상륙하고 공격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화력으로 해서 침투하고 이렇게 하는 상륙부대나 이런 부대 위주로 많이 전술이 짜져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휴전설 기준으로 북한의 공격에 선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전술 위주로 먼저 짜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에서 미군의 어떤 전술을 많이 적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도 어떻게 보면 공격 위주 또는 기계화 부대 또는 어떻게 공중강습 부대나 상륙 부대 이런 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위장은 미국처럼 위장 크림으로 하지 않고 왜 마스크로 하는지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제 그냥 생각은 병력들이 피부가 위장 크림을 함으로써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병력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진짜 그게 아니었길 바라지만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강군을 기준으로 인권을 위하면서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 복지라는 것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인간은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대접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인간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보편적 복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원들이 권리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만 그 권리를 받은 후에 국가에 충성하고 자기 임무를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거와 연계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하는데 한다는 보장이 없죠. 한 가지 예로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대대장님이 각 그 화장실에다가 비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비데. 근데 이제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비데를 설치하는 순간 모든 인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인원들이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다 설치해달라. 화장실 전부 다.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맨날 그 화장실을 비데로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 훈련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나가면 비데를 들고 가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야외에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원들이 용변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군대는 어차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소비만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전술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과도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예시를 든 게 옛날에 무슨 신병 교육대에서 중대장이 청소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뭐 인분을 먹으라고 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총기 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한 병사를 린치를 해가지고 괴롭히다가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군대에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지, 그게 모든 부대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인분을 먹게 한 것도 그 중대장이 잘못한 거지,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중대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 2004년도랬는데 제가 공상공번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제가 아무리 청소를 누구를 시켰는데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지, 그거를 인분을 먹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하라고 하는 거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분을 먹어라? 그거는 인권을 유린한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욕도 못하고 다시 하라고도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 청소 이런 것도 외부 업체 용역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냐고까지 말하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이 진짜 중요시 되어가지고 보편적인 어떤 복지나 인권을 강조한다고 해갖고 정말 강한 군인이 될지에 대한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대면 2등병과 1병, 1병과 상병, 상병과 병장, 부소대장, 소대장, 이 관계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약간의 편의도 약간 감수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진짜 전쟁에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전우가 죽더라도 그 전우의 피가 내 몸에 튀었을 때 적에 대해 가지고 더 어떤 투쟁심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선 밖으로 나가서 또는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게 전투력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단결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복지 또는 뭐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어떤 그런 편의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군대는 단체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이 군대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서로 간의 믿음 또는 전우애가 좀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